자, 여러분들, 그 영어 문장 패턴에는 기본 문장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장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그런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문장 패턴이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패턴을 125개의 그 문장 패턴으로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에 대해서 기본 문장부터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 문장 패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본 문장 패턴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팩트를 전달하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 문장 패턴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영어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5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존재에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입니다. 이 존재에 중점을 두고 쓴다는 건 뭐냐면 이 존재라는 거는 있다 없다를 가리키거든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이 존재에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은 있다 없다를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computer is out of order. 컴퓨터가 고장이 나 있다. 뭐 컴퓨터 is not out of order 하면 고장이 나 있지 않다. 이거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있다 없다를 거기 말해주는 그런 이제 그 패턴이거든요. 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그 존재에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작에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동작의 그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작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위해서 쓰는 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computer does not function well. 컴퓨터가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컴퓨터가 주어고 펑션이 동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컴퓨터가 펑션이 잘 된다 안 된다 그 동작에 중점을 두고 쓴 겁니다. 이런 문장이 바로 이제 이 동작에 중점을 두고 쓴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격보호가 오는 문장이 있는데 이 주격보호라는 말은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격보호가 오는 문장은 주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문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The computer is broken.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이때 이 broken이라는 말이 컴퓨터를 설명합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기본 문장에서는 이게 주어를 설명하고자 쓰는 그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어가 오는 문장이 있어요. 이 목적어가 오는 문장이라는 거는 목적어가 이게 중점이에요. 이 목적어를 쓰기 위해서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computer has, 컴퓨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뭘 가지고 있냐면 breakdown, 고장을.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breakdown은 이제 거기 그 고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고장이 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우리가 목적어가 오는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장은 목적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문장입니다. 이 목적어라는 말은 뭐냐면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하는 동작의 그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목적어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있는데 It is said that the computer has breakdown.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that 이하에는 이 문장들이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이 가주어 진주어 문장도 기본 문장 패턴에 들어간다는 것만 아시고 요거는 뭐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요. 우선은 요 4가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기본 문장에는 이렇게 존재, 동작, 주어 설명하는 문장, 목적어가 오는 문장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문장 패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기본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 먼저요,
이 여러분들이 이 영어로 쓰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핵심 부분하고 수식어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강대국들이 이 협력 증진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내용을 영어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핵심 부분하고 수식어 부분을 구별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회의를 개최했다. 이것이 핵심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증진을 위해가 이제 수식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핵심하고 수식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대국들이 회의를 개최했다가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 문장이 되는데, 그 기본 문장을 주어 동사로 이제 또 구분을 해요. 갈라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대국들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어를 뺀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분을 다 동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 기본 문장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다 일단 주어 동사로 문장을 쓰죠. 영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그 어순이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주어는 금방 구분이 가요. 나머지 부분들이 어떤 거를 동사를 어떻게 써야 좋을지가 아주 그 상당히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또 그 어렵기 때문에 영어로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주어가 정해지면 이 기본 문장에서요, 나머지 말은 다 동사로 보는 거예요. 다 동사로 일단은요. 근데 이제 강대국들이란 거를 이제 씁니다. 영어로 쓰고 나서 이제 이 말을 동사로 써야 되는데, 이 회의를 개최했다가 동사가 뭐지? 그게 아니고 이 동사를 쓰실 때 이 동사를 네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했다를 동사로 써야 되는데, 이 동사를 비동사 수식어로 써야 되는지, 그 동사의 모양으로요, 아니면 일반 동사 수식어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동사 주격 보호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동사 목적어로 써야 되는지, 이 동사를 이렇게 네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요, 그 이 우리말을 영어로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어지고 또 제대로 그 영어 문장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 어떤 걸 동사로 써야 좋을지 구분하기도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빼고 나머지 그 기본 문장의 나머지 말을 이게 동사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걸 이제 동사라고 정해놨으면 주어를 빼놓고요, 이 모양을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사를 쓸 때.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은 이 문장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동사를 이렇게 쓰시면 저절로 기본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부분하고 수식어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기본 문장을 주어를 정해놓고 나머지 말을 이렇게 동사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동사를 이렇게 네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렇게 네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모양은 이렇게 저절로 기본 문장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가 분명치는 않지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이해를 이제 잘 못하시더라도 그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면 이제 동사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로 생각을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저절로 이렇게 이제 기본 문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쓰자고요. 그러면 먼저 기본 문장 부분하고 수식어 부분을 갈라야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컴퓨터 고장이 났다가 다 핵심 문장이죠. 수식어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본 문장이 정해졌으면 주어 동사로 이제 갈라야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기서 컴퓨터가 주어인지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를 뺀 나머지 말은 다 동사로 보시는 거예요. 다 동사로.
근데 이 고장이 났다라는 이 동사를 어떻게 쓰시냐면, 고장이 났다가 동사로 뭐지? 그게 아니고 이 동사를 네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 동사를 이 네 가지 모양 중에 어떻게 쓰지 생각을 하셔야 그 영어 쓰기가 쉽고 기본 문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쉽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의 기준입니다. 여기 이제 동사를 쓰는 기준.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그냥 이걸 번역을 해버리면 문장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기본 문장이 다 나와요. 물론 어떤 말이든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네 가지 중에서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동사를 쓰는 거를, 그래야 이제 다양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말을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하시면 우리나라 말에 맞는 한국식 영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유치해지죠. 문장이 유치해진다는 게 뭐냐면, 영어라는 거는 이 반복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 그러니까 그 한 글 안에 그 단어가 반복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나, 문장이 거기 앞에 쓴 문장이나 뒤에서 쓴 문장이 계속 이게 그 문장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 영어는 이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단어든 문장이든 반복이 되면 글 자체가 유치해져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시면은 문장 패턴이 그렇게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렇게 다양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고장이 났다는 말도 이렇게 네 가지를 쓸 수 있죠.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이 예문, 똑같은 예문인데 일부러 여러분들 그 혼동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똑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Computer is out of order. 이게 고장이 났다는 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동작에 중점을 둬가지고 Computer does not function well 이렇게 할 수도 있고, Computer is broken, Computer has breakdown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주어를 빼고 나머지 말을 이렇게 쓰셨을 때 다양한 문장이 나오고 또 정확한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생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아직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기는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기본 문장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패턴을 배우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그 기본 문장 뒤에 수식어가 붙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앞에서도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서 기본 문장이라는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팩트를 전하는 거다. 근데 수식어 문장이라는 것은 기본 문장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additional information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이렇게 구체화시키죠. 이때 이제 그 수식어 부분은 단어로 올 수도 있고 구나 절로 올 수 있는데, 뭐 아직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다는 얘기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식어라 부분이 기본 문장의 의미를 구체화시킨다 그래서 이 문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기본 문장을 쓰시면 그 팩트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사람이 또 듣는 사람이 그 팩트만 전달되니까 이해가 쉽죠. 그 대신에 이제 이게 붙으면 이제 구체화시키긴 합니다만은, 이 수식어가 붙으면요. 그러나 이 수식어가 붙으면 이렇게 군더더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수식어가 붙는 것이 기본 문장의 의미를 구체화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문장만 써서 표현할 때도 있고, 또 기본 문장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그 의미를 기본 문장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그렇게 또 쓰시는 문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수식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뭐 앞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강대국들이 협력 증진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자, 먼저 그 기본 핵심 문장 부분하고 수식어 부분을 구분해라. 강대국들이 회의를 개최했다가 이게 핵심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증진을 위해가 이제 그 수식어 부분.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문장이 정해지면 기본 문장에서 우선 주어를 구분하고, 그렇죠? 강대국들이 이제 주어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동사로 생각해라. 근데 이 동사를 쓸 때 네 가지 모양으로 생각해달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동사를, 이 회의를 개최했다는 동사를 이렇게 보니까 동사 목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네요. 개최했다가 동사고 회의가 목적어고. 그래서 이제 슈퍼파워 헬더 미팅, 강대국들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본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증진을 위해라는 이제 이 말을 이제 써야 되는데, 자, 이 말을 이제 쓸 때 그 앞에서 했지만은 그 단어로 표현이 안 될 때는 전치사구를 써라. 그 다음에 그 동작을 표현할 때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써라. 어떤 사실을 서술할 때는 접속사, 조동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때 협력 증진을 시키다라는 건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사로 썼습니다. To promote cooperation. 서로 협력의 관계를 to promote,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개최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식어 부분을 그 동작에 중점을 두고 이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식어를 쓸 때, 이제 이 어느 때가 동작이고, 어느 때가 단어가 안 되고, 뭐 이런 어느 때 접속사 주어 동사로 써야 되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 그 기본 문장에 수식어가 올 때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쵸?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이제 해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쓰는 이제 방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더 이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영장문 그 따라잡기 이 패턴 여기서는 이 수식어 부분을 주로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전치사구부터 이 접속사 조동사까지 요런 말의 모양들이 어떻게 수식어로 쓰이는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 영어 문장을 여기 수식어 부분을 이제 쓰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가 기본 거기 그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 문장 뒤에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타일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타일 패턴의 문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시리즈 패턴이라든지 페어 패턴, 반복문 패턴 뭐 이런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스타일 문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 스타일 문장이라는 거는 어떤 독특한 표현을 하는 문장 기법이다. 또는 문장의 변화를 위해서 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어라는 건 반복을 치료하기 때문에 문장 패턴이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변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이제 스타일 문장을 이제 씁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 문장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 문장하고 기본 문장 뒤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이 문장을 변형한 형태가 바로 스타일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장문 패턴 따라잡기에서 이런 스타일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것이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보시면 There were one rich person and one poor person in a town. 마을에는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There were two people in a town. 마을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카마를 하고요. One rich and the other poor. 이렇게 쓰시면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그 문장을 쓰는 그 지루한 감이 좀 없어지고 또 이렇게 쓰면 또 새로운 그 변화를 주죠, 문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스타일 문장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영어 문장 패턴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125개의 문장 패턴으로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 문장 패턴에서 그 기본 문장이 정해지면 주어를 빼놓고 뭐 나머지 말에 동사를 쓸 때 그 네 가지 모양의 동사의 모양으로 쓴다는 거. 아직은 그 네 가지 모양의 동사로 쓰는 것이 머리에 안 들어오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쓴다는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이 영장문 패턴 따라잡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장문 패턴 따라잡기 이제 패턴 1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